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 25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어제 영상 밤늦게 올렸잖아요. 밤늦게 올려서 연봉이랑 2개월봉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바로 내려왔어요. 사실 오늘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의 수치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뭐 이걸 기대하고 올린 건 아닌데 어쨌든 347 위는 비쌉니다. 이 비싸요. 근데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347위에서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떨어지느냐 이건 모른다는 거죠. 이건 자금의 추이라든가 봉을 그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올랐다 떨어지거나 바로 떨어지거나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다 열었잖아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떨어질 거니까 347 아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를 해보시라 라고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거죠. 자, 하방을 잡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입장이 달라요. 잡고 싶은 사람은 선택지가 있어. 그죠? 선택지가 있다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면 그만이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유자야. 그럼 보유자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자, 당신 손절해.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보유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유하세요라고 했는데 올랐다 떨어져.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이런 쓰레기 이렇게 된다고요. 분석이 쓰레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왜? 본인이 올랐다 떨어지든 그냥 떨어지든 감내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58.23까지 올라가도 버틸 거야. 버틸 거야. 어차피 347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358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347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만 생각해. 근데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XXX 이게 되는 거예요. 자, 356에서 358까지 2포예요. 2포. 2포. 그러니까 2포 올라가는 걸 못 견뎌. 2포인트 올라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356.48이 고가입니다. 이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358.23이면 2포도 안 되는 거잖아요. 1.8포 올라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딘다고. 근데 지금 얼마예요? 342.96이죠? 그러면 이 몇 포 빠진 거예요? 356에서 대충 13포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2포 올라가는 건 못 견디고 13포가 빠졌어요. 그러면 2포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그냥 떨어지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면 2포 올라가는 걸 견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8.23 찍고 347.5 아래로 떨어지나 그냥 떨어지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견딜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정작 347이 비싸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싸다라는 감각이 없는 거죠. 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판단이 안 서죠. 비싸다라고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비싸다라고 자꾸 떠들지?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존중해야 돼요. 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씨도 안 먹힐 때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347이 비싸다라고 판단했을 지언정,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는 상방에 배팅할 수 있는 여지도 계속 열어주는 거죠. 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 먹기 싫으니까. 위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위로 가는지를 알려주면 욕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347이 아무리 비싸다라고 얘기해도 358로 가는 순간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을 짓을 왜 해요? 예. 열어두는 거예요, 가능성은. 당신은 상방에 이미 꽂혔잖아? 그러니까 상방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방에 꽂혔으니까 하방 이야기를 하는데 상방에 꽂힌 분한테 하방 이야기를 설득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방 쪽에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저가 지키면 사세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방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 가능한 전략을 드리는 거지. 예.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매도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른 봉은 이제 매도가로부터 다 내려왔어요. 지금 매도가 남은 건 이제 월봉만 남았습니다. 월봉.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340이에요. 지금 342.96이죠? 아마 이게 한 340.4 정도 될 거예요. 빼면 한 2.5% 정도. 예. 그러니까 2.5%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예요. 언제? 저가를 깨면. 이해하셨죠? 예. 저가를 깨면 2.5% 정도 내릴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월봉은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주봉. 주봉은 지금 저가가 최저가 모드예요.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야 돼. 1번. 예. 타겟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1번 갈 일 없어. 저가를 지키면. 근데 저가를 깨면 1번까지 열려요.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를 말려. 이해되셨죠? 저가를 깨면 매수는 없는 거예요. 저가를 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고민해야 돼요. 올라간다고 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내버려뒀다가 매도를 고민한다고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종가 내렸죠? 종가 내렸습니다. 드디어 종가 투자 심리도가 1, 2, 3, 4, 5, 6, 7주 만에 내렸어요. 자, 4월 2주만 0이에요. 예, 그 얘기는 4월 2주가 종가가 내리면 4월 말까지 하방률이에요. 예? 4월 말까지 하방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가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4월 두 번째 주밖에 없어요. 주봉이 하락하기 좋은 구조는 4월 2주. 4월 2주예요. 4월 2주가 하락하기 좋은 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리고 싶으면 4월 첫 주에 월봉의 고가를 그려야 돼요. 네? 4월 첫 번째 주에 고가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작했을 때 저가를 깨더라도 위로 한번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서 윗꼬리를 그리고 내려와야 4월 두 번째 주에 고가를 낮추면서 하락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저가를 깨더라도 반등은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가를 깨면 이제 목표치가 여기에요. 330대까지는 열린다라고 봅니다. 자, 일봉은 아래가 열려 있으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고, 저가를 깨면 사지 마요. 그런데 주봉이 저가를 깨도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건 단기예요. 데이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거지 오버나이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주봉은 저가 깨지면 반등 나오면 매도 구조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월봉은 다음 달에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돼요. 예? 다음 달에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이거 쭉 보여드리면, 자,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죠. 예?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거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떠들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3개월봉도 지금 상단선까지 내려왔죠. 342. 그러니까 분기봉의 상단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가 없어졌죠. 예, 연봉 상단선 문제 해결됐고, 분기봉 상단선 문제 해결됐고, 2개월봉도 상단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 풀었어요. 다 풀었다고. 이해하셨죠? 예, 다 풀었다는 거예요. 예, 상단선에서 이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매도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매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도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47 넘었을 때는 계속 비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비싸다. 근데 매도치기 좋은 자리는 358.23이었죠.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현실적으로는 매도치기 제일 좋은 자리라고. 근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솔직히 347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매도를 잡을 자리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엉망으로 차트를 그렸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매도 칠 만한 자리까지는 안 갔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분기가 바뀌면 이렇게 돼요. 고가 안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되고, 하단선은 321, 20대 한 323? 이 정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봉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막을 방법 없고요. 그 다음에 2개월봉도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아래를 막진 않잖아요. 안 막아요. 밑에 열려 있다고. 321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봉은 현재의 월봉이에요. 월봉. 그러니까 월봉이 저가를 지키면 다음 달에 사시면 돼요. 응? 월봉이 저가를 지키면 다음 달에 사시면 되는데, 지금 주봉의 구조로 보면 월봉의 저가를 깨는 게 정상이에요. 예? 조정이 오면 월봉의 저가가 깨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오면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는데,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봉은 지금 구조상으로 며칠까지가 하락하기 좋으냐면 요 날짜까지, 4월 4일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시간이에요. 4월 4일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구간 쭉 쌓였죠? 일구간 쭉 쌓여서 어제 저가 깨지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가는 4월 7일까지, 4월 7일까지 하방 유리입니다.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가가 내려간 건 이 날짜예요. 2월 24일 날 내려갔는데, 문제는 고가랑 저가는 안 내려갔어요. 고가가 내려간 날이 2월 26일이고 저가가 내려간 날이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27일이 됐을 때 고저종이 다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일봉은 이제 하방이 완성된 거고, 뭐 하방이 완성돼도 저가를 깨야 내려가는 거니까, 오늘 다행히 이제 저가를 깨서 내려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봉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1시간 봉 시초가에 347 가서 데드 완성됐고, 2시간 봉도 데드가 완성됐어요. 데드나고 데드났기 때문에 이슈는 없고, 4시간 봉은 아직 데드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시간 봉 데드 이슈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일봉이 데드 날라면 339를 깨야 돼요. 339. 그 339면 지금 상태에서 한 3포, 4포. 4포 정도 내리면, 4포 정도 내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334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아직은 일봉은 데드가 안 났기 때문에 오히려 330
9 안 깨면 매수해도 되죠. 3일봉 데드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골드 내놓고 데드 냈어요. 와, 이거 뭐 엉망진창인 거죠. 골드 냈으면 그냥 여기를 골드를 내고 떨어지면 되는데 골드를 내놓고 데드를 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데드 골드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골드 내면 356.91까지 갈 수 있고 데드면 335.56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 공간을 쓸지 위쪽 공간을 쓸지는 다음 주 잘 관찰해 보시고요. 주봉은 아직 골드 안 났어요. 그리고 이 주봉은 골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41 아래로 내려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341.72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건 4월 며칠이냐? 4월 11일인가? 4월 11일. 4월 11일 종가가 341.72 아래면 328. 얼마더라? 328.34.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341.72 위에 있으면 문제 없고 종가가 341.72 아래로 내려가면 328.34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구조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기준선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 내려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지난번에 데드냈는데 완성 못했잖아요. 다시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올라간 게 왜 올라갔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올렸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데드 냈잖아요. 근데 데드 내놓고 데드 안 냈어. 328.34 안 찍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골드잖아. 근데 골드는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341.72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328.34 그러니까 내려가면 328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328.34로 가면 어차피 월봉의 저가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려가면 월봉의 저가는 지킬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안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고 그냥 위로 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328.34로 다시 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장.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제 의견을 계속 드려요. 많이 틀리지 않나요? 많이 틀려요. 인정해야지. 틀리는데도 동영상 지우고 맞다고 떠들 수는 없다고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틀리면 틀린 거예요. 틀리면 틀린 거다. 틀렸는데 맞았다라고 떠들면 뭐 새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뭐 잘 맞추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틀린 거를 눈으로 목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말을 바꿔가지고 뭐 미사여구 붙여서 떠들어 본들 비웃음만 살 거기 때문에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거고 그리고 제가 유지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이드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틀려서 피해를 본 분도 있을 거고 맞아서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제 의견을 뭐 선택하시든 아니면 부정하시든 그건 보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이 제 지식 밖에서 움직이면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는 없어요. 자, 347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반복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외국인이 매도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외국인 이번 달 누적이 매도입니다. 매수한 게 없어요. 근데 매수를 한 게 없는데 양봉이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게 월봉으로 보면 양봉이 이해돼. 그러면 분기봉으로 보면 양봉이 이해되느냐? 안 돼요. 왜? 4조 7천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 치는데 양봉을 그린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 그러면 제가 틀린 거죠. 그러면 제가 틀린 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 1월 달에 증시가 내렸어요. 증시가 내리는데 불안해. 불안해요. 왜 불안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2023년도 11월 달, 12월 달 2개월 동안 개인이 매도한 게 13.5조입니다. 근데 2024년도 1월 달에 내리면서 개인이 매수한 게 5조 4천억 밖에 안 돼요. 13조를 매도했는데 5조 4천억으로 누를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엔 그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왜? 2배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금액을 못 누르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정작 1월달 종가로 2조 8천억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13.5조를 매도한 봉을 2.8조로 누른다라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렸던 의견은 뭐냐면 불안하다예요. 불안하다. 네, 불안했어요. 이 하락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작 2조 8천억으로 네,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음봉은 되게 멋졌어요. 네? 저가도 깨고 음봉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수급을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거 가지고 누른다? 누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라 달까 2월달 되니까 막 초올리더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개인이 매도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한숨만 나오는 거죠. 자, 이번 올해 시작하고 3개월 내내 지금 상승 중이에요. 3개월 내내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은 매도해요. 작년과 거꾸로인 거죠. 작년과 거꾸로 해요. 작년에 1월달, 2월달 외국인은 매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1월달, 2월달, 3월달 다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왜 매도하지예요? 왜 매도하지예요? 왜 매도를 할까? 바닥에서 40%가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40%가 올랐는데도 매도를 해? 그러면 매수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 왜? 저점에서 안 샀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이에요. 50%가 올라왔다고. 작년 대비 50%가 올라왔는데 50%가 올라오는 동안 7조를 팔았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47을 넘은 게 비싸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347을 넘었는데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죠. 더 올라가겠다. 그 생각을 할 텐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봉의 상단선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 적어도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은 없죠.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연봉 상단선을 넘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분기봉, 그 다음에 연봉을 자금과 같이 추적을 해봤을 때 외국인은 누적으로 매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단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제가 성급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 오버슈팅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잖아요. 그 확률을 제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성급하게 하방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수를 관리하는데 증시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만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는 흐름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한테 듣는 건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어? 라고 의문을 가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때그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지만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은 그때그때 빠르게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오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규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그거 참 형편없는 방법이다라고 빨리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다음 주는 간단해요. 저가 지키면 사고. 주봉이에요. 일봉 필요 없어요. 저가 지키면 사고, 저가를 깨면 사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저가를 지키면 산다. 저가를 깨면 사지 않는다예요. 저가를 깨면 이번 달 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무조건 이번 주 저가가 지켜져야 됩니다. 매도자는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반등 나왔을 때 해볼 만해요. 반등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 그날 매도하세요. 이해하셨죠? 자, 주봉이 저가를 깼는데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왔을 때 주봉은 고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낮추는 날 매도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 날이 월봉의 고가가 지난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을 잘 고르시고요.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들어온 돈이 4조 원이 넘어요. 지금 들어온 돈이 4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1조 1000억에서 3조 2천억까지 갔으니까 한 4조 3천억? 4조 3천억 정도가 들어온 거잖아요. 매도로. 근데 지금 2조 8천억, 2조 6천억이에요. 2조 6천억이면 1조 1000억에서 3조 7천억 정도인 거예요. 지금 쌓여있는 돈이 3조 7천억 정도 되니까 이 돈이 빠져나가야 되죠. 매수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개인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 날이 삼전이 박살나는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